오늘 리뷰는 HG CE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 드디어 발매합니다. 발매는 일본에서 2024년 6월 29일에 처음 발매가 됐고요. 한국은 7월 6일 토요일 발매 예정입니다. 가격은 엔가론 2,800엔, 국내 정가로는 33,600원입니다. 건담 시드 프리덤 극장판에 등장을 한 아스란의 최종 기체이자 아스란이 최강이란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한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 역시 최강은 아스란 잘한가? 일단 프라도 굉장히 잘 나와서 역시나 시드 액션 시스템을 탑재해서 기존의 다른 시드 프리덤의 다른 프라들과도 지지 않는 그런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고요. 오히려 기존의 CD 액션 시스템과는 또 다른 그런 시스템을 탑재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허리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특히나 프라가 진짜 이펙트 파츠 빼고는 완전 다 신규 런너로 만들어져가지고 기존의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쉴드나 라이플도 기존이랑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들이 꽤 있었고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인저가 사용하던 그런 것들 위주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스티커 보면은 스티커 양이 많지는 않고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머리에 쓰이는 센서 부분 스티커들인데 여분이 좀 있고 2번과 3번은 선택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에 쓰이는 스티커 정도? 나머지는 머리 일부 조금. 기본적으로 빔 이펙트가 뭔가 굉장히 많죠. 먼저 빔 캐리 쉴드 이펙트. 기존의 빔 캐리 쉴드의 이펙트랑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왼쪽은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에 들어있던 거고요. 오른쪽이 이식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양새는 같은데 사용된 소재가 좀 다릅니다. 기존에는 일반 클리어 블루 파츠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평광 소재가 쓰였더라고요. 안쪽에 펄이 들어간 느낌도 조금 나면서도 약간의 이제 빛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또. 그래서 이제 소재의 퀄리티는 훨씬 높다, 색깔도 훨씬 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고에너지 빔 라이플. 이 식에 들어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신규 조형이 맞습니다. 런너 자체가 아예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구조는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랑 같았어요. 앞부분에 이 스티커가 좌우로 사용되는 것도 동일했고요. 그나마 색깔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왼쪽이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에 들어있던 거고요. 오른쪽이 이 식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디테일 같은 것도 같았고요. 조금 바뀐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손잡이 주변? 손잡이를 자세히 보면은 프레임의 형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손잡이가 이 동그란 부분 바로 아래 있었다면은 이식이 되면서 프레임이 좀 더 두꺼워지고 손잡이가 그 아래로 내려온 이런 형태고요. 나머지 뒤쪽의 디테일이라든가 특징적인 이 동그란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거의 같았고, 모양새는 비슷한데 조금 사이즈 차이가 좀 있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네요. 이 동그란 부분은. 그 외에는 스티커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죠. 앞부분은. 반대쪽에 수납용 조인트 들어가는 부분도 같습니다. 그리고 빔 캐리 쉴드, 여기가 좀 생각보다 그냥 앞면만 보면은 큰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먼저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사용하던 그 쉴드인데? 라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노란 색깔의 포인트도 그대로고요. 안에 들어가는 앵커 부분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아 보이고, 안쪽에 좀 이제 손잡이가 좀 보이긴 하네. 그리고 내부 디테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인데,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에 사용하던 빔 캐리 쉴드입니다. 일단 큰 차이 하나. 여기 노란 색깔, 원래는 스티커입니다. 그게 파츠 분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사출색이 좀 달라지긴 했네요. 조금 달라졌고, 뒷면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보입니다. 짠! 일단 요 손잡이 주변 디테일도 좀 변했어요. 가장 안쪽에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손잡이 주변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조금 이제 형태가 달라졌죠. 밑에 원래 흰 색깔 커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커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요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을 이렇게 빼내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빼는 방식. 근데 이게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쪽에 딱 하면서 고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잘못 빼면은 파츠가 분리되면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간혹. 근데 이제는 앞으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빼는 방식, 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훨씬 안정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쉴드의 전체적인 기믹을 보면은 앞쪽에 있는 파츠를 떼어내면 이펙트를 가지고 와서 빔 캐리 쉴드 전개 완료. 이렇게 기믹은 똑같죠. 그리고 이 커버를 그대로 떼어낸 상태에서 안쪽에서 앵커를 꺼내고 그래플 스팅어용 리드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끝부분에 리드선을 끼우고 반대쪽으로 가서 커버 파츠 안쪽에다가 이렇게 또 리드선을 끼우고 그 파츠를 실드에 끼우면 그래플 스팅어 사출! 리드선 자체는 어느 정도 다 잘 견뎌줍니다. 파츠가 끝부분이 얘가 무지막지 무거운 건 아니래가지고 막 축 처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 같은 경우는 일단 쉴드에 장착한 상태에서 그대로 빔 파츠를 끼우면 이 상태면은 일반 빔 쉴드처럼 활용을 하는 거고 빔 끼우고 빼면 이렇게 앞부분이 구부러지면서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 정말 쉴드가 정말 만능이죠. 제가 이 쉴드 때문에 인저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빔사벨 아쿠타 라케르타용 이펙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빔사벨 이펙트고요. 그리고 원래라면은 다리에 있는 그리폰 빔블레이드지만은 인식이 되면서 토니 투르스 빔 중창각 이펙트. 기본적인 사양은 그리폰 빔블레이드랑 같지만은 개수가 이루어지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실제 파츠 자체도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에 쓰이던 그 이펙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있는 빔 라이저용 이펙트. 원래는 파툼 제로원 때는 그리폰 2 빔블레이드였던 부분이 빔 라이저로 백팩이 바뀌면서 이름도 같이 바뀌었어요. 더구나 날개가 4장이 되면서 이펙트도 4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존의 그리폰 2 빔블레이드용 이펙트는 정크로 남아요. 그리고 스피체 슈바트 빔혼 이펙트. 예, 원래 이제 뿔로 가장한 센서였던 부분이 진짜 뿔이 되면서 거기서 빔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머리에 사용할 빔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이제 뿔이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교체용 손으로는 왼손, 편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출에는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색감이 굉장히 화사한 은색, 반짝반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저 이식 본체와 이제 백팩인 포란테스가 남는데 백팩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신규 백팩인 포란테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설정상으로는 오토리팩의 발전형이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기수 부분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딘가. 그리고 기존의 파툼 제로원의 자리를 이제 대신하는 그런 백팩이기도 합니다. 쭉 둘러보면은 뒤쪽에 이런 추진 장치 부분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날개도 조금 독창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날개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약간 수평? 약간 앞이 살짝 앞쪽이네요. 살짝. 그러네, 지금 알았네요. 약간의 전진이기네요. 살짝. 그래서 기존의 파툼과 비교하면 실루엣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대신에 같은 점이 있다면 기수 부분이 접혔다 펴졌다 한다는 거? 뭐 이렇게 사선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위에서 보더라도 서로의 실루엣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부분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얇고 샤프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묘하게 그 오토리랑 비슷한 듯한 느낌이 살짝 들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도 심플,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작은 날개가 이렇게 위로 2개가 솟아 있고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파툼의 포르티스 빔 캐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김새도 솔직히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쪽은 가동하는 게 저 안쪽에서, 큰 두꺼운 부분에서, 가장 안쪽에서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빔 캐논의 끝부분, 이제 포구 부분은 검은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에도 패널 라인이 꽤 들어갑니다. 길쭉길쭉하게 막 뒤쪽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큼지막하게 뒤쪽으로 플랩이라고 해야겠죠? 플랩 같은 부분도 좀 있고요. 참고로 디테일 자체는 요 양옆 부분은 위랑 아래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면은 요 3mm 규격의 구멍이 있습니다. 뭐 스탠드 끼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추진 장치가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큼지막한 느낌이라 가지고 추진력은 확실히 좋겠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실제로도 설정상으로는 굉장히 고속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사정 빔 캐논 바깥쪽으로 이제 날개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율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콜피오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실제로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색 분할도 깔끔합니다. 이게 중간 부분에 저스티스의 특유의 컬러링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 뒤쪽으로 회색 파츠로 해서 이렇게 뒤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날개 부분이죠. 날개는 앞쪽에 검은색으로 파츠 분할된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디테일 같은 경우도 깔끔한 그런 느낌, 막 이렇게 복잡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위나 아래나 다 동일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해서 빔을 발사하는 장치가 끝부분에 달려 있어요. 실제 지고크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날개를 전체적으로 빔라이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날개가 위아래가 포개져 있는 상태가 빔라이저의 건모드입니다. 건모드.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는 이제 빔을 발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끝부분에 고정핀이 있어서 이 고정핀을 해제하고 위아래로 날개를 전개. 이 다음 빔 이펙트를 위아래 다 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이게 전개된 날개를 보고서 빔라이저의 슬래셔 모드입니다. 물론 요 빔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모드 상태에서도 활용을 해요. 지고크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편의상 그런 형태를 보고서 말하는 것 같고 그냥 접든 펴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날개를 펼친 뒤에 안쪽의 디테일도 방금 봤던 그 바깥쪽과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 검은 색깔 파츠 뒤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패널 라인이 좀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평소엔 이렇게 접어놓으면 된다. 그리고 가동도 상당히 자유로웠는데 뭐 기본적으로 오토리팩의 발전형이라고 하니까 기수 접는 거 가능하죠. 깔끔하게 접어줄 수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몸통 중간 부분이 한 번 더 접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사정 빔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넘길 수도 앞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로 넘기는 게 그 인피니트처럼 완전 이렇게 완전 접힌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튼 좀 앞뒤 자유자재로 좀 꺾어줄 수가 있고, 날개 같은 경우도 이 중간에 분홍 색깔 파츠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 뭐 180도, 360도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다면은 이 분홍 색깔 파츠를 레일 삼아서 이 미사일 자체가 포드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는 게 가능하고, 날개 자체적으로도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날개를 깔끔하게 이렇게 90도 접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더 넘기는 것도 가능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크게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날개만 가지고는 약 90도가량 가동은 하거든요. 이건 펼쳐보면 알 수 있어요. 짠! 이렇게 펼쳐보면 날개가 딱 90도가량으로 전개는 되는데 날개만 가지고는 이 완전히 밑으로 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드 자체가 한 번 더 회전하면서 접혀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접어주면 MS에 도킹했을 때 이렇게 접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 이식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도 외장이고요. 이제 내부 프레임을 꺼내야죠. 키라! 자, 진짜 인피니티 저스티스 이식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그냥 봤을 때는 인피니티 저스티스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드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바뀐 데가 많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자, 이미 발매되어 있는 HGC 인피니티 저스티스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본체만 딱 가지고 왔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둘이 되게 같아 보여요. 되게 같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딱 비교를 해보면은 분위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당장 유독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흉부의 초록색이 없어졌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각형 같은 느낌이라면은 삼각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훨씬 얇아지기도 했고 각이 엣지가 아예 바뀌었죠. 그리고 발 사이즈도 변화했습니다. 완전히 좀 더 샤프해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분위기의 차이, 그런 게 엄청 크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볼륨감이 바뀌었죠. 일단은 어깨 자체가 훨씬 더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디테일이 좀 더 좋아졌죠. 기존에는 이런 패널 라인 살짝 있는 게 전부였는데 좀 더 이제 굴곡이 많이 늘었어요. 아예 볼륨감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요. 가만 보면 흉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큰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싶은데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이렇게 굴곡이었습니다. 흰 색깔 부분이 끝부분이 둥글었는데 이번에는 각진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런 데서 오는 차이도 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팔의 디자인은 둘이 되게 비슷합니다. 흡사한 느낌이지만은 이 손목 주변에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 은색으로 아예 바뀌어가지고 차이가 꽤 크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 스커트 차이도 좀 컸습니다.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좀 널찍한 그런 스커트였다면은 이제 이식이 되면서 되게 샤프하고 날렵해진 스커트, 그런 디자인으로 변화했어요. 뒷모습에서도 차이가 은근 있는데 인피니트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등 정중앙에도 추진 장치가 있는가 반면에 이식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쩐지 극장판에서 보면은 애가 백팩을 사출을 안 하더라고요. 웬일이지 했는데 그런 이유였나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외에도 팔꿈치도 가만 보니까 실루엣 차이가 있네요. 기존에는 되게 직선 같은 느낌이었는데 살짝 사선으로 바뀌었는데요. 팔꿈치 끝으로 갈수록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외에도 종아리 쪽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뒤에서 봤을 땐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은 요 추진 장치의 사이즈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발목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된 차이라든가 정말 세세한 부분 말고는 이쪽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뒤쪽 스커트도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네요. 앞쪽 스커트처럼 훨씬 더 샤프해졌다는 느낌이 더 세네요. 그리고 머리 디자인의 차이도 은근 컸습니다. 일단 뿔을 가장한 센서, 이제 센서 기능을 상실하고 빔 발생 장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칼날 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발칸이 머리 양옆해가지고 총 4개였는데 2개로 바뀌었어요. 발칸의 개수가 바뀌었고, 그 발칸 주변이 이제 덕트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변경됐고요. 턱 자체의 디자인도 꽤 큽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된 그런 느낌이, 요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오히려 패널 라인 들어간 건 비슷하네요. 그리고 볼 디자인, 기존엔 이렇게 좀 볼에 드러난 프레임 컬러 부분이 좀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이 좀 있었다면은 이식이 되면서 직선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 부분도 되게 얇은 부분인데 분할이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본체 제대로 자세히 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 방금 이렇게 비교를 잠깐 했듯이 확실히 저스티스의 분위기는 나지만 이제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이제는. 그래서 이 발칸 부분도 보면은 원래 양 볼에 있었던 게 이제 머리 쪽으로 일반적인 발칸의 위치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름도 사지투스2 발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그 인피니트 저스티스 느낌은 확실히 잘 살려주면서도 디자인이 변경된 거라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뿔, 스피체 슈바트 빔혼, 여기도 아까 이제 이펙트 봤던 거 그냥 뿔 위에서부터 끼워주면 돼요. 쑥 끼워준 다음에 가동 기믹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렇게 위로 한번 살짝 빼준 다음에 앞으로 접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오, 가동은 생각 못했는데 요건 좀 놀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는 이렇게 들고 슬라이드로 밑에 넣어주면 되죠. 무엇보다 잘생겼네요. 잘생겼네요. 역시 저스티스야. 저스티스 계통이 샤프하게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몸통 부분, 일단은 흉부의 덕트 부분이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기도 기존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덕트의 윗라인은 거의 수평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아주 살짝의 V자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훨씬 더 각이 깊어졌죠. 그래서 좀 더 라인이 샤프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 검은색 파츠라든가 요 흉부의 요 덕트 주변도 다 당연히 분할이고요. 그리고 목 주변의 색깔이 원래 이 검은색이었는데 본체랑 같은 컬러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겉에 흰 색깔 파츠와 함께 이제 흉부 바깥쪽인 건데, 약간 이거는 디자인이 살짝 로우 앵글로 봤을 때 그 시드 특유의 그 작화? 화풍? 그게 있어요. 그 느낌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그런 프로포션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허리 주변에 뭐 색깔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깔끔하고요. 프레임 컬러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흉부에도 발칸이 있습니다. 덕트 기준으로 위아래 총 4개의 발칸이 달려 있어요. 하겔 라이젠 4연장 발칸입니다. 흉부 제대로 발칸 디테일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도 기본 구성은 저스티스 건담 같아요. 이렇게 어깨 바깥쪽에 하얀 색깔의 구조물, 요게 되게 저스티스스러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볼륨감 자체는 꽤나 커졌습니다. 앞에서 보더라도 꽤나 볼륨감이 커 보이고요. 앞뒤쪽 두께도 꽤나 볼륨감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처럼 이 어깨 안쪽에 구조물이 좀 더 추가된 듯한 그런 느낌도, 요것도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손 볼 때 교체용 손 얘기하면서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주요 관절부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살짝 굽혀볼게요. 굽혔을 때 보이는 요 관절의 커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된 그런 부위고요. 그 위아래로 관절 들어가는 부분은 KPS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은 요 KPS 소재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메탈릭 실버 사출이어가지고 색깔의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치만 요 겉에 드러난 관절부 같은 경우는 빛에 비췄을 때 좀 더 광택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팔 하박은 그냥 딱 보자마자 인피니트 저스티스 인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팔꿈치 쪽의 실루엣이나 디테일은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이 무장손도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색이 선명한 컬러링이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루엣이 좀 변한 부분들이 있죠. 일단 스커트 부분도 보면은 패널 라인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덕트도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실루엣이 변했다거나, 고관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기존과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빔사벨의 고정 방식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하얀 색깔 파츠 분할된 것도 동일하죠. 뒤쪽 스커트도 아까 비교했듯이 조금 더 이제 얇게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고, 대신에 이제 스커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 장치 디테일이 있는 거는 같은 것 같네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은 허벅지에 패널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인피니트 저스티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가 됐고, 허벅지도 좀 더 각지고 두툼한 느낌의 그런 실루엣으로 변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정면은 이거는 인피니트 저스티스보단 저스티스 건담 같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무릎의 끝부분의 이런 실루엣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정강이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 대신에 이제 사용하는 무장이나 디테일은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리 실루엣도 샤프한 느낌으로 바뀐 데다가 종아리에 있는 덕트도 메탈릭 사출 잘 되어 있고,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추진 장치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까 확인을 했었고, 하얀 색깔 파츠 분할된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발은 영락 없는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이죠. 발등에 이제 빔블레이드 쪽 발생 장치라든가 뭐 발바닥 같은 경우도 인피니트 저스티스랑 비슷하더라고요, 디테일은. 그리고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봤을 땐 인피니트 저스티스보단 그냥 저스티스에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목은 기본 볼관절입니다. 돌리는데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에 축관절이 있어서 앞뒤 가동을 도와주거든요. 이걸 이용하면은 머리를 아주 크게 들어줄 수 있어요. 완전히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숙이는 것도 상당히 숙여집니다. 그리고 어깨도 기존에 뭐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도 봤던 것 같은 그 관절이 들어있어요.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뽑는 것도 아주 크게 뽑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 관절은 볼관절입니다. 뭐 당연히 어깨 프레임에서 상하 가동 당연히 존재하죠. 이걸 통해서 볼관절이랑 다 이용하면은 축관절 쭉 올려서 팔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관절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어깨 관절, 뭐 어깨 외장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또 가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팔의 회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은근히 타이트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팔꿈치도 마찬가지 이중관절로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주 깔끔하게 굽혀지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회전은 축입니다. 축관절로 회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 쪽에서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요.
허리를 숙이는 부분이 좀 신기했는데 이렇게 숙이면은 이 중간 파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동돼서 슬라이드하는 연동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드 액션 시스템이랑은 또 다른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흉부에서 이제 클릭 구조로 해서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이렇게 약간 연동돼서 편하게 숙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수평 상태에서 크게 숙여집니다. 생각보다 크게 숙여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망의 고관절, 아무래도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발차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한 기믹이 들어가 있죠. 일단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어땠나?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뒤쪽 스커트를 뒤로 들면 락이 풀리고 그 상태에서 프레임을 옆으로 옮겨서 그리고는 다시 스커트를 덮으면서 바깥쪽에 있는 구멍에 프레임을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도는 딱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 식은 어떤지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전면부 스커트가 이게 볼관절이기는 한데 일단 가동축은 굉장히 잘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 따로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볼관절이 스커트에 안 달려 있고요. 이 고관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관부에서 V자로 볼관절이 달려 있고요. 그 볼관절에다가 스커트를 직접 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이긴 합니다. 볼관절인데 허리 쪽에서 프레임이 뒤로 가동하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해서 옆에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편하게 들어지고요. 앞으로 드는 부분도 90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고관절의 축이동 기믹은 어떠냐? 요 뒤쪽에 보면 알 수 있죠. 뭔가 슬라이드 할 것 같아 라고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가동을 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뒤쪽 스커트를 들고 이렇게 가동하던 그 순서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아예 그냥 단계를 하나로 줄였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뒤쪽에 이 가동축이 결국은 얘도 결국은 가동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축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슬라이드 하는데 뻑뻑합니다. 단단해요. 그리고 다리를 잡고 슬라이드 하는데 다리가 빠질 것 같아요 한다 그러면은 요 스탠드 구멍 좌우에 이렇게 돌기 같은 게 하나씩 있죠. 요거를 손톱을 걸고 이걸로 슬라이드 시켜주는 것도 가능해요. 혹시나 다리로 움직이기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 자체를 가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단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기믹을 활용하면 다리가 아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약간 불편한 게 이 스커트 뒤쪽으로 검은 색깔 구조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 허벅지 외장이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바로 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살짝 허벅지를 돌려서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슬라이드 기믹을 이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거나 하는 게 좀 편하게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역시 이중관절로 아주 큼지막하게 굽혀집니다. 더군다나 드러나는 관절은 당연히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반짝반짝한 그런 선명한 은색의 파츠로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요 굽힌 다음이 안쪽에 살짝이지만은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이다 했던 부분이 요겁니다. 무릎의 스윙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애니메이션 작화 있죠. 걔들은 보면은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거는 무릎이 온전하게 이렇게 굽혀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살짝씩 꺾여 있어요. 무릎이. 그런 경우가 은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속에 나온 포즈, 그 형태, 그거를 훨씬 더 가깝게 재현하기 위한 관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 좌우로 스윙하는 거 보고서 아니 저럴 수가.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걸 HG에 넣어주네 막 하면서.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은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볼관절이고요. 그리고 좌우로 꺾는 부분은 축관절이, 이 뒤쪽에 축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동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볼관절과 함께 하면은 아주 크게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거기다가 그 위쪽으로는 또 앞뒤 가동하는 축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 접기도 가능하니까 크게 발을 뻗는 게 가능하고 크게 굽히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 꿇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적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란테스는 요 기수 양옆에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통해서 등에다가 도킹!
자, 드디어 이렇게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을 완성을 했네요. 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 포란테스가 볼륨감이 크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기존의 저스티스의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하죠. 아, 근데 이렇게 날개 면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인피니트 저스티스보단 그냥 저스티스 건담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마이티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은 프리덤과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약간의 이렇게 조합, 마찬가지로 저스티스와 인피니티 저스티스의 이렇게 살짝의 조합, 요런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짠,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함께 두면은 딱 요런 느낌. 역시 둘이 둬야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앞선 기체죠. 임모탈 저스티스와 함께 놔보면 딱 이런 느낌. 이게 놓고 보니까 서로 색깔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과 함께 역시나 은근히 색깔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느꼈던 거지만은 본체 컬러 차이도 알게 모르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차이는 아무래도 엄청 크게 느껴진다. 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확실히 백팩의 디자인 부분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완전체로 보니까 너무 큰데요, 이 부분은. 그리고 라이벌인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와 함께 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역시 블랙나이트 스쿼드가 사이즈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쉴드는 이렇게 바깥쪽부터 조인트를 끼워서 장착. 그리고 무장을 다 들려줘 봤습니다. 날개는 지금 접은 상태지만 날개도 한번 펴봐야겠죠, 이제. 날개를 펼칠 때는 기존의 파툼처럼 이 본체도 같이 펼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한번 편 다음에 본체와의 수평을 맞추고 본체 자체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거는 지금 이렇게 딱 두면은 기존의 파툼스러움도 좀 있네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날개를 전개 안 한 상태는. 이게 제가 액션 포즈를 위해서 스탠드에 올렸을 때가 진짜더라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지금 바닥에 세워놓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발 펴고요, 발 펴고 다리 살짝만 벌려주고 허리 살짝 숙이고, 보이나요? 갑자기 더 길쭉길쭉해진 이 느낌?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스탠드에도 올려볼게요. 심지어 인저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백팩에도 스탠드 끼울 수 있으니까 편해요. 짠, 요렇게 스탠드에 올리고 공중에 띄우니까 훨씬 이뻐 보입니다. 그냥 느낌이 프로포션 자체가 좀 더 이런 공중 액션이나,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액션 포즈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짠, 건 모드에서 슬래셔 모드로 자, 요렇게 날개까지 전개를 해봤습니다. 어이, 분위기 좋지 않나요? 생각보다 이게 멋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포란테스를 전개했을 때 뒷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오토리팩처럼 기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뒤가 이렇게 길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확실히 뒤에서 보더라도 기동성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뒤쪽에 추진 장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드 포즈 하면 또 이거죠, 라이플 액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직 조작을 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릎 스윙하는 관절인데요. 이게 너무 이렇게 다리가 정면이어가지고 발끝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살짝 스윙 시켜가지고 발끝이 살짝 보이는 게 이쪽이 좀 더 이 구도 생각했을 때 훨씬 낫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그리고 이렇게 정면 보고 있는 다리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는 걸로 해서, 아니면은 좀 더 다리 벌린 느낌 주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뻗어도 돼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세한 이런 각도 조작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구도를 잡는 거죠. 그리고 프리덤을 따라서 풀버스트하는 느낌의 구도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생각보다 이 날개에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은근히 첫인상은 저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다면은 지금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빔사벨의 탈착은 그 인피니트 저스티스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빔사벨 자체가 이 외장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빔사벨 자체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앞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빔 중참각은 아래쪽부터 먼저 껴주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자체들도 조금씩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발을 쫙 뻗은 다음에 이렇게 발등 가동으로 이렇게 무릎으로 가져가서 끼워주면 좀 편하게 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프레임들 가동이 있기 때문에 발을 좀 더 뻗는 느낌으로 해서 포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고크를 깨고 튀어나온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 딱 첫 등장 때 포즈를 취해봤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약간 이제 무릎 스윙 아직 남겨놨죠. 애니메이션 작화를 보면은 이렇게 뒤에 있는 다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더 뻗어져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다리는 살짝 더 안쪽으로 굽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느낌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스윙 관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를 향해서 달려드는 모습, 요 모습도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인의 기체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와 함께 이렇게 마주서게 된 아스란 자라. 이 뒤에 바로 라크스가 통신 오죠. 바로 인게이지하는 장면이 다음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서로 빠르게 막 치고받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서로 다리가 막 부딪히는 그 장면, 그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놀랐어요. 은근히 무게중심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고서도 이게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자기들끼리 서더라고요. 이거 처음 해보는 포즈였는데 잘 돼서 좋네요. 그리고 아스란이 파렴치한 망상할 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의 반대편에서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가 달려들고 있다. 화나가지고. 그치만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는 걸 역이용해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래 작중에서는 이제 레일건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인저 이식에 레일건은 없으니까 빔라이플로 대체해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진짜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건데 이때 레일건을 1초 만에 6발을 발사하는 거 아세요? 네, 깜짝 놀랐네. 와, 레일건 성능 장난 아니다 이랬거든요. 바보 같은 어째서 정말 쓸모없군. 야, 진짜 아스란 정말 진짜 야 캐릭터 정말 좋아. 그럼에도 슈라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저스티스의 팔을 날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역시 내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나오는 아스란의 명대사. 강함은 힘이 아니야. 살아갈 의지다. 그대로 빔혼으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를 절단을 하면서 이기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호환 쪽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뭐냐,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파툼 호환하기. 기본적으로 요 파툼 제로1이랑 규격이 똑같아서 그대로 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내가 알던 인피니트 저스티스? 내가 아는 맛, 이제 내가 아는 맛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작 파툼을 전개하려고 해봤는데 이렇게 전개해보면 짠! 어깨가 빈포 부분이 붕 떠요. 예, 이게 완전히 공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완벽한 호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숙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가려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날개도 펴주고 요런 식으로. 반대로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이 시계 요 백팩을 껴봅시다.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호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이쪽은 뭐 어깨를 감싸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호환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티어 리프트 오프. 바로 미티어 호환도 해봐야겠죠. 느낌상 뭐 편하게 호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끼울 때 요 기수 부분 얘가 가운데 잘 들어가게끔 해서 해주면 역시 생각보다 편안하게 호환할 수가 있네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딱 요런 형태. 뭐 깔끔하네요. 이렇게 막 어디 걸리는 거 없이 쏙 들어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E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0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역시나 프라 잘 나왔습니다. 만지는 재미 쏠쏠하고요. 조립하는 재미 쏠쏠합니다. 확실히 관절부에서 기존의 CD 액션 시스템과는 또 조금 다른 그런 관절이 쓰였다거나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에 있었던 관절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스윙하는 부분, 디테일한 부분 좋았고요. 그리고 역시 생각보다 포즈 잡는데 불편함은 딱히 없었어요. 관절들도 적당히 빡빡 해가지고 포즈 잡았을 때 이제 관절이 유지력이 좋아서 포즈가 잘 잡힙니다. 딱 잡았을 때 딱 잡혀줘요. 내가 각도를 어느 정도 틀면 딱히 처지는 거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잡아줘가지고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들었고요. 뭔가 그 시드 액션 시스템, 그 액션에 걸맞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